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디 잘 돼야 되는데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매수해야 될 때는 맞는데, 자, 이 추세선을 볼게요. 일봉선 추세선 보시면, 자, 여기 고점이죠. 좀 뚫었었어야 돼요. 이게 뚫어야 더 편하고 다음 주에 밀집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몰리고 있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밀집이 수렴이 되고 있는데 이걸 못 뚫으면 또 밀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는 아니더라도 두 가지에 대안은 꼭 갖고 계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사고 있을까요? 제가. 그리고 왜 사시라고 말씀드릴까요? 자, 여기랑 이곳이랑 리스크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추세선을 못 뚫고 떨어지면 이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걸 감당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걸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안 사셨으면 이때 사시는 게 맞다고요. 투자는 리스크를 했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내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세 군데 중에서 어디 사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어디 사실래요? 여기 사실 거예요? 저라면 여기 삽니다. 예, 그래서 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만약에 반등을 못 하더라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 예, 여기서 반등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확률상 높죠, 반등이. 여기보다는 이쪽이 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오르는 확률, 내리는 확률을 계산하셔서 대비를 동시에 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내리는 확률 때문에 지금 JEPI를 늘리고 있습니다. TQ를 줄이면서 저는 손실 구간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전에 여기 오를 때도 제가 매도를 했죠.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려왔다가 네, 이때쯤일 거예요. 여기쯤에서도 절반 이상 수익화해서 매도를 하고 다시 사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스윙 개념이다, 장기 투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느냐예요. 결과는 제가 책임지는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책임진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추세선상으로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지만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는 매력적인 가격은 맞다. 예, 이렇게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제가 캔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주봉상에서 이 십자형 도지 캔들이 나왔어요. 십자형 도지 캔들은 여러분 뭐 이렇게 여기 양봉 나왔죠? 예, 장대 양봉 나오고 도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이런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라고요, 캔들을. 예, 십자형 도지는 제가 팽팽봉이라고 부르죠. 팽팽한 거예요. 매수세하고 매도세가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줄다리기 할 때 영차 시작하죠. 그래서 팽팽하게 줄이 당겨지면 이게 한쪽으로 확 가나요? 안 가죠. 그러다가 한쪽이 무너지면 급격하게 글로 딸려갑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팽팽한 상태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훅 올라가는 거고요. 아래로 내려서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훅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떠한 흐름을 읽겠다라기보다는 그냥 대기를 하셔야 돼요. 예. 딱 지켜보고 계시면서, 자, 어려운 점은 이게 있겠죠.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유리한 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그나마 여기서 지지를 해준 거. 이 형광 하늘색, 요 색깔이 400일 이평선이거든요. 400일 이평선이라면 여러분 주봉에서 400일이면 한 7년 정도의 이평선이겠죠? 예,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예, 550일 이평선인데 이거 10년치 평균이에요. 근데 주봉 보면 특이한 게 10년치 평균에 90%가 어디서 올랐냐면요. 예, 1년에 올랐습니다. 2022년도가 아니라 이제 2021년도에 오른 거죠. 2021에 90%가 올랐어요. 주가가.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전에 8달러까지 내려갔던 게 90달러까지 갔으니까 다 1년 만에 오른 겁니다. 그게 계속 조정받고 있는 상태여서 저는 이때가 너무 좋다, 좋은 가격이다 하고서 매수하고 있지만 무조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몇 분 시청자님들이 여쭤보셔서 지금 더 사도 되냐? 여러분, 지금은 더 살 때는 아닌 거예요. 더 살 때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매수하기 좋은 때다. 그런데 이전에 50달러, 40달러에 잔뜩 매수해 놓으신 분들은 지금은 절대 매수하기 좋은 때가 아닙니다. 계속 무타하고 계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현금화 하셔야 되는 때고, 저처럼 조절을 하는 사람들은 사도 괜찮은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마이너스 50%나 뭐 45%다 지금 그런 상황이면 사실 운용을 좀 잘못하신 거죠. 이게 절대적으로 잘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잘 안 됐을 때는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매우 중요하다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은 이렇게 가고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극단적으로 뭐 장대 양봉, 장대 음봉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이 이렇게 팽팽하고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시기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요거는 꼭 명심하시고요. 자, 10분봉에서 보면 저는 그냥 단기 뷰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장기만 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쉽지 않죠. 이거 어떻게 대응합니까?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단기로 보고 지금 매일매일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이런 스타일은 저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보고 대응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지금이 어려운 시국이고 하락장이기 때문에 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뭐 공부를 할 때도 시험 문제 쉬우면 공부 굳이 안 해도 점수 잘 나오잖아요. 이럴 때 뭐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 성실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들으면 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는 평상시 하지만 내가 시험 문제가 쉽다면 노력 이상의 편안한 성과가 나겠죠. 근데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려워요. 그러면 이 변별력이 떨어지죠. 잘한 사람도 몇 점 못 맞고 못한 애는 워낙 점수가 안 좋겠죠. 하지만 어쨌든 나쁘더라도 굳이 못하는 쪽으로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저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분봉을 이렇게 보셨을 때, 자, 마감할 때 이렇게 됐죠. 내려왔다가 요 M밴드까지 갔어요.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서 검노선 뚫고 요 C밴드. 근데 이제 올라갈 거 생각하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241도 있고 300, 이 밀집이거든요. 이평선이 밀집된 상태라 바로는 못 뚫어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세야 팍 뚫어진다.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악재가 별로 없어야 되고, 이렇게 한 번에 딱 뚫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가는 거고요. 여기까지 쭉 갑니다. 근데 힘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또 밀리겠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긍정적 부정적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켜보시고 대응하셔라. 저도 직장 생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부하는 좀 그렇죠. 군대 용어니까. 부하라기보다는 이제 상사가 있고, 그리고 부하 직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이제 직원분들이 계시죠. 그랬을 때, 자, 독일의 그루트 폰 장군은 지휘교범, 여기서 리더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5년, 10년 전에 유행했던 거죠.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여기죠. 똑부. 그 다음에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하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똑똑하고 게으르고 멍청하고 게으르다. 자, 여러분은 어느 상사가 제일 좋고 싫으세요? 개별적으로 특징이 있겠죠. 저도 뭐 사회생활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상사 쪽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를 평가하시는, 뭐 제 스스로도 평가합니다. 솔직하게. 저는 똑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요. 틀리더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피곤해해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일과 사람을 어떻게 조지면 되는지 안다. 다 방법도 알고 최선을 다 해봤기 때문에 또 잘 안 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제 투자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잘 안 되는 장이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급하게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리스크를 줄이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이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가끔 저를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상황이.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 싫어합니다. 멍부를 싫어해요. 막 이런 분들이 확신은 또 되게 강력합니다. 본인이 갖고 계시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옳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지칠 줄 모르고 끌고 가는데 와, 정말 부지런하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 가서 뭐예요?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니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 스타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 상사분들 중에 이런 분들하고는 잘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자, 우리도 투자도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소비자의 4가지 행동 유형을 보면 똑개가 있습니다. 똑똑하고 게으르신 분들, 자신감이 되게 강해요. 근데 소극적인 소비자. 투자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신의 투자 실력이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똑자가 붙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게으른 분들, 부지런한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멍자 붙는 분들이 있고, 여기서도 게으름 개자, 부자 붙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한 번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쪽 스타일이에요. 이쪽 스타일이어서 자신감이 강하고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오를 거라는 자신감이 강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자산을 로스나지 않게, 그러니까 손실 보지 않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소중한 1억을 맡긴다고 하는데, 만약에 간접 투자를 맡겼습니다. 펀드나 ETF에 맡겼는데 마이너스 50% 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 회사에 대해서 고맙다고 잘했다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됐습니까? 하실 겁니까? 아니죠.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실을 회피라고 하면 조금 소극적이고요. 적극적으로 손실을 안 보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제 운용 철학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게 꼭 하신 시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차라리 나아요. 똑부보다는 똑개가 나으십니다. 자신감은 가지시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은 딱 보시지만 천천히, 성격이 소극적이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무리해서 가지 마시고 약간은 슬로우 인베스팅을 하시라는 거죠. 느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지금은 낫다. 이렇게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뭐 하고 있냐면, 자, 계좌는 조금 잔고는 줄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금이 2,200 있었어요. 18일 오전이죠. 그런데 지금은 2,000이 있습니다. 그럼 더 샀나요? 아니요, 더 사지 않았어요. 매도를 해서 여기 보시면 RP1000을 다시 늘렸죠. 지금 환매하고 있습니다. 환매하고 있어서 TQ도 어떻게 하고 있냐? 자, 이거 JPR 늘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24 갔다가 어차피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자, 상승 7, 제가 상승 7로 보고 하락 3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자, 오르는 게 3입니다. 그럼 사실 건가요? 대부분 삽니다. 왜? 떨어지는 게 3이니까 이게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세요. 근데 저는요, 사도 그냥 사지 않고요,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해서 사요. 이유는 3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3이 내 계좌를 더 마이너스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 상태니까 차라리 3을 대비하는 거예요. 떨어질 3을 대비를 해서 한 3% 정도 매도를 해갖고요, 그 돈으로 다시 사는 걸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손익에서 손실이 나잖아요. 계속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매일.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냐? 자, TQ 571개에서 547로 줄었죠. 줄었고 이걸 다시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걸 매도한 돈으로 JPI나 여기 SCHP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적인 행동은 아니죠. 상승을 대비해서 완벽하게 공격적인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하란다고 제가 계속 사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손실을 최소화해서, 자, 7%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1150원대 환율에서 그 달러를 샀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지금 높은 데서 달러 매수 환전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여기기 때문에 지금 환차 이익으로 분명히 7% 이상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매도를 하면서 이걸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금화 됐으니까 떨어지더라도, 하락의 30%가 발생하더라도 저는 선방을 한 거죠. 그리고 올랐을 때는 그럼 손해 아닙니까? 이게 왜 손해죠? 왜?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비중상 벌써 70% 이상의 TQ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올라주면 손해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셈법이 달라진다.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락했는데 어떡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대비해서 저처럼 매도를 하시고, 자, 마이너스 저는 30%가 넘어서 매도를 못 하겠는데요? 아니지요. 마이너스 30%가 넘더라도 내가 하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여기서 30% 손실 보시고 매도를 일부 하셨다고 칠게요. 100% 매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조금만 하시라는 겁니다. 2%, 3%만 해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떨어졌을 때 그 돈으로 다시 재매수 하시면 잘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좌를 관리해 가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현금도 있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부동산 얘기하면서, 자, 한쪽에다 계좌에다가 이제 이 정도 넣어놨어요. 8,800 정도가 돼 있는데, 자, 마이너스 1.76이죠. 여기도 주식이 조금은 있습니다. 10%밖에 없어요. 손실은 있지만 현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떨어져도 제가 못 버틸까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만드세요, 계좌를. 자꾸 지금 더 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든 침체기가 오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보릿고개를 겪더라도요, 거기서 이겨내서 주식을 사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공의 비법입니다. 전 그걸 준비하고 있고, 뭐 다른 계좌들도 보면 제 거는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부러 나눠놨습니다. 여러 개로. 이유는 뭘까요? 이게 메인 계좌라고 치면 4-5개로 나눠놓으면 사람이, 제가 뭐 똑부라고는 했지만 그 다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한 1,000만원, 2,000만원 들어있는 계좌는 잘 안 봐요. 뭐 1억 단위 넘어가셔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1,000, 2,000 들어있는 이 짜투리 계좌는 매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는데, 뭐 이런 계좌 같은 경우도 우선은 뭐 국내 주식이나 이런 거 수익이 조금 나 있어요. 그러면 한 1,150 중에 주식은 얼마 사져 있냐? 한 350 사져 있고요. 나머지는 현금 또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예수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또 1,300 있는 계좌는 총 한 500 정도는 또 현금 들어있고, 나머지는 뭐 배당주 들어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자신만의 스타일을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요. 저도 금요일날 매도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상승을 봤었거든요. 여기서 지지하고 상승 갈 거다. 근데 안 맞는 거죠. 저도 틀렸습니다. 이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쭉 빠지더라고요. 프리장 살짝 올라가더니 본장 이제 거의 갔었을 거예요. 이제 쫙 빠지는데, 그걸 제가 보급한 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요 밑에서 보고 팔았고요. 저는 이렇게 매도를 해놓습니다. 매도. 자동 감시 주문에 TQQQ 매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격대에다 매도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3%, 1%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를 매도해라, 이렇게 미리 주문을 해놔요. 그래서 그 가격대만 알아서 그냥 매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손절을 못 할 수가 없어요. 얘가 가차없이 반대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이렇게 딱 끊어서,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그냥 냉정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감정에 이끌려서 뭐 오늘 오를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차트를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 내릴 것 같으니까 팔고, 이게 아니에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흐름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대 여기다 걸어 놨었어요. 사실 검노선 깨지면 나는 매도할 거야. 그래서 자동 매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뭐 15개 팔렸고, 여기서 60일이 C라인 있죠? 여기 C라인 깨지면 난 또 팔 거야 해갖고 여기다 걸어 놨는데 21.5가 또 깨지면서 여기서 매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근데 안 아쉽다는 거죠. 이유는 다시 샀거든요. 요 밑에서 조금 더 샀어요. 30개 팔았다고 30개 다 산 건 아니지만 한 15개 정도는 걸어놨기 때문에 사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15개만큼의 예수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내려갔을 때 더 사면 되니까 손실은 아니죠. 잠재적으로 더 하락했을 때 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마인드를 좀 바꾸세요. 그렇게 바꾸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팔았는데 그럼 올라가면 어떡하니까? 올라가는 것 때문에 여기를 걸어놨죠. 예, 여긴 또 신규 매수 걸어놨죠, 자동주문. 그래서 22, 23.5, 24 이렇게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22를 넘어가면 아직 못 넘었죠? 예, 여기 가려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게 넘어가면 사지겠죠. 그 다음에 23.5 넘어가면 또 사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갈 때도 보지 않고 자동 매수로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들 계좌 지키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LOC 매매 여러분들께서 이 가격 잘 참고하셔서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위쪽에다가 자동 매수 걸어 놓고요. 또 매도도 일부 건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5개를 내가 매도를 했다. 그러면 살 때 여기서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쯤에다가 5개를 다시 재매수하는 걸 걸어 놓습니다. 조금 적게 걸 수도 있어요. 3개를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10개 매도했다면 여기는 한 5개 좀 매도하는. 그래서 예수금을 계속적으로 올라갔을 때 어쨌든 팔았으니까 손절이라도 큰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서 산 거 절반 놔두고 절반은 예수금으로 만든 다음에 하락할 때 다시 재매수하겠다. 이런 작업을 꾸준하게,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그냥 똑똑하고 부지런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누구의 말을 들어서 중요한 때가 아니고요. 예, 여러분 자산을 지키시는데 집중을 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차트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 표는 참고하시고, 자, 일봉상 뭐 TQ나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얘를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건 이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 위에 가격대를 깨는 가격대. 요게 23.5쯤 되거든요. 네, 23.5를 다시 깰 때 이 위쪽으로 가는 라인을 타야 되는데, 그 깨는 순간까지가 이게 하루에 갈 수도 있죠. 하루에 쫙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매수를 하시고, 그래도 중요한 건 여기 또 20일 이평선 가잖아요. 예, 요게 한 19달러 이 정도인데 여기를 깼을 땐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매도하셨다가 다시 더 떨어지는 거 보시고 재매수 하시는 이런 흐름, 흐름에 따른 매매 방식을 스스로가 딱 이제 장착을 하고 계셔야죠. 그래야지 하락 구간에서도 충분히 버티실 수 있으니까 나주부 TV 시청자님 정도 되시면 이 정도 스킬을 연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의식 있는 투자자시잖아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시니까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도 저도 올라가길 바랍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밀리더라도 우리 다시 재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